민주당 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이 끝났다는 것이죠. 아, 네. 갑자기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본문으로 훅 들어갑니다. 네. 어찌 됐거나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 예상대로 뭐 당선이 됐는데 저희 바람대로는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또 송 작가님이 좀 별로 뭐 안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어차피 셋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너만 아니면 네, 돼 이랬는데 뭐. 그놈이 돼버렸어. 그렇게 아니 그냥 그분이 세 가지 결함 있는 얘기 드리고 네. 그것만 고치면 괜찮은 분이라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보 셋 중에 만나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저기 연락이 됩니까? 지금은? 요 앞전 방송을 안 들었으면 부르겠는데 그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좀 부르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랬는데도 오시면 이제 대인배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건가? 네. 내 생각엔 우리 방송 안 듣고 그냥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우리 안 올 것 같은 게 10만이 안 됐으니까. 참 우린 10만이 네. 안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10만 부를 되기가 자격이 참-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아무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지점은 신승했다는 거예요. 신승. 겨우 이긴 거죠. 겨우 이겼죠. 네. 특히나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대의원 투표 뭐 이런 데서 의외로 친문계 홍영표 사실 이게 다 친문인데 친문 홍영표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를 비문으로 이제 몰아넣는 언론 프레임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이낙연이 친문이고 이재명이 반문이었습니까? 송영길이 비문이고 홍영표가 친문이라 그러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그 대통령 그 선대위장을 맡았던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뽑았고 지금도 보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대표나 송영길 의원이 같이 선거 결과 보고 환호하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송영길 대표를 비문이다라고 구분하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없어요. 그렇게 뭐 지금 대놓고 나는 비문입니다. 내지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합니다라는 정치인 중에 민주당에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어요? 뭐 생각나긴 하네요. 무슨 박용진이나 뭐 조홍천이나 걔는 이미 맘 뜬 놈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제발 좀 행동에 옮겼으면 싶은데 아무튼 홍영표 후보한테 0.59 약 0.5% 차이로 겨우 이겼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당내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거를 보여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이 모든 정책들을 연합하고 공동 지도 체제로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겨우겨우 이긴 거니까. 네. 그래도 뭐 어차피 당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까요. 보면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득표율을 한번 보시면은 대의원은 홍영표 의원하고 송영길 거의 비슷했고요. 네. 거의 똑같고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권리당원은 오히려 홍영표 의원이 이겼어요. 더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영표 의원이 이겼는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된 거 아닌가.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대의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압도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압도적이 못했어요. 네. 오히려 뭐 0.1%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여기서 비슷비슷한데요? 하마터면 들 뻔했는데 네. 당원 여론조사 사실 이게 호남향후의 덕이야. 아, 내가 알거든. 그렇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당원 여론조사에서의 큰 승리, 음. 거의 10% 가까운 큰 승리로 겨우 신승을 했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는 좀 더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같이
같이 해나가기 위한 정책들이나 어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럴까요? 족쇄라 그러면 좀 심한 표현 같고 이렇게 견제 장치? 견제 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간 거고요. 저는 이제 대표위원 선거 당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하고 강병원 의원이 월등하게 1, 2위를 그렇죠. 1, 2위를 차지했고요. 네. 뭐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가점이 있으니까 주장 뭐 따로 빼지 않겠습니다만 김영배 의원까지도 상당히 이제 진성 친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의원들이 최고위에 오르면서 당 안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또는 개혁의 동력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75% 성공한 어떤 경선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 결과를 두고 이제 뭐 김용민 뭐 이런 의원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언론 개혁하고 검찰 개혁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되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쓰더라고요. 그게 왜 자체를. 부정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거고 당원들이 바라는 건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할 것 같다고 이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 됐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그래서. 네. 뭐 이와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선거 이 발표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이해찬 전 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요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송영길 의원이 유력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사 효과 같은 거거든요. 호남 당대표가 있으므로 차기 대권 주자로는 영남 대표론이 우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은 이제 우원식 의원을 민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죠? 우원식 의원의 어떤 당내 지명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본인도 미리 이 다음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자리를 미리 이제 연결 관계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킹메이커 뭐 쟁탈전 이래가지고 킹메이커 이해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도 많고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뭐 한다는 설이 솔솔 나온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러한 그림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승계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어차피 편파 방송이니까 그렇죠. 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기분 나쁘시면 참으세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는 방송이 본인이 이제 지지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방향성을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있는 팩트를 갖고 이걸 바람직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를 비난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현재 있는 개혁을 바라는 세력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뽑힌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치를 갖고 채찍을 가해서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 뭐 요거를 5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나는 한반도 평화만 했으면 쓰겄다. 나머지 4개는 그냥 문재인 정부 하게끔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무슨 처음 부동산 90% 지원해 준다는 등 뭐 이렇게 좀 그 엇갈린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거는 좀 복잡하게 그렇긴 만드는 것 한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송 작가님 말 중에서 저는 귀에 탁 꽂히는 말이 당 대표가 호남에서 나왔으니 대선 후보는 비호남.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은 사실 누군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영남권이라고 해도 조국 전 장관님도 영남이고 추미애 전 장관님도 영남이고 이재명 지사님도 영남이고 김경수 지사님도 영남. 역시 영남의 인물이 맞나? 나도 영남이고. 네.
이 국장도 영남이고. 전원일기에도 영남이가 아들이고 뭐 그렇죠. 근데 아무튼 네. 지금 당장에 그 당 대표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부 변화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이건 약간 이제 그 오버야. 그렇죠. 물론 정부가 하는 정책에 이걸 밀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답이면 모르겠는데 그 방향까지 주도하겠다고 하면 좀 오바고 한반도 평화 번영 이건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푸틴도 친구고 시진핑도 친구라고 하니까 제가 그건 또, 보기엔 둘 다 만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 통이고 뭐 러시아도 뭐 외교에 자신 있다. 산동선까지 왔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차라리 내가 펑리위안이랑 친하다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더 많이 갔거든 산동에는. 네. 송 작가님도 그러면은 저 송 대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송영길 통. 아니야, 우리는 그 같은 사업을 영위하던 게 아니었어요. 아, 같은 네. 사업이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경쟁을 했지만 네. 조금 달랐어.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분이 벌려놓은 걸 내가 설거지하다가 말아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알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네. 중국통이나 대북통 또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그러니까 러시아 특보 특사를 지낸 인물로서 뭔가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북방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현 정부와 차기 이 대권 주자한테 맡겨놓으세요. 괜히 혼선 주지 마시고.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그 발언이 기존에 있는 이제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어떤 복지와 또는 개혁에 관련된 안들 다 수용을 할 것이고 차기 대권 주자하고 잘 맞춰 나가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선되고 난 결과에 되게 겸허해진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전에 한 뭐 3월 이 정도만 됐어도 송영길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압도적인 우세설 그렇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이제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았는지 이 결과가 이제 0.5%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늘 얘기하잖아. 다 까먹고 호남 향후에만 지켜냈기 때문에 겨우 이겼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송영길 대표의 선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세 명 다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었는데 어쨌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다툴 때다. 이제 저쪽은 고래 김기현 선생께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량감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우리 쪽에 비해서 중량게 일단 요건 이제 검찰만 똑바로 개혁을 해도 이거 바로 이제 달아날 상황이거든요. 주호영하고 둘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안철수나 셋 중에 한 사람만 돼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이겼다. 근데 라고 벌써 가야도 되는 거죠. 뭐 김웅 뭐 초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초선이 과연 그러니까 가능할까? 가능할지 누가 밀어서 초선이 가능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김웅 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가갖고 자기 앉아있다 일어난 비대에다 침 뱉은 사람인데 네. 그 사람 말이 맥힐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 세 사람 정말 주옥 같은 사람들이네요.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황희환과 나경원과 안철수가 당대표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 되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만 올라온다고 하면 이 하반기 국정 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외 호남, 뭐 비호남, 뭐 영남 이 얘기해서 아니, 너무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 감정 좀 지역으로 좀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러고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 작가님. 이거는 예. 늘 있었던 당내 역학 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좀 별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영호남 간의 어떤 그 1대1 상황에서 51대 49 상황에서의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영호남이 아닌 제3지대 즉 충청권 대통령, 강원권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가 지역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구도가 아니고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배분점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갑니다라고 했던 것이 자칫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지역당이니까 그렇죠. 누구를 내세워도 어차피 다 경상도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 정당화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라든지 당내 개파라든지 어떤 전국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조율 정치적인 배분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극적으로 어떤 그 선거 경선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승리는 사실상 지금도 우리 한국 정치사의 기적으로 불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죠, 그렇죠.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를 쓰다시피 해서 5%도 0.5%도 안 되는 후보가 나중에 당당하게 이 역풍을 몰고 호남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승리까지 쟁취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후보가 있다면 바뀔 수 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호남권 후보, 하나갑이라든지 이인재라든지 이인재가 될 뻔했어요. 이거 그쪽이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냉철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운 세월이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목 그만큼 받쳐주고 있고요. 이거를 지역 감정으로 호도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지역 감정이나 이런 색깔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